I know you hear me when I cry. I try to hold it in at night while you're sleeping next to me, but it's your arms that I need this time. Baby, you do this all. You've been so understanding, you've been so good, and I'm putting you through more than one version. And I'm hating myself 'cause you don't want to admit that it hurts you. I know that it breaks your heart when I cry again. I know that it breaks your heart when I.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비건 크루얼티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 이게 벌써 4번째더라고요. 이 컨텐츠를 좀 기획하고 촬영하게 되면서 많은 다양한 비건 제품들을 알아가고 여러 브랜드들의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일상이나 루틴 속에서 비건 크루얼티 제품들이 꽤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제가 또 잘 사용하고 있는 기초 비건 제품들과 색조들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사용을 해볼 제품은 야다 브랜드의 선인장 토너 패드. 이 패드는 제주 보검 선인장 성분이 함유된 약산성 토너 패드로 성분부터 패드 원단까지 전부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 야다 브랜드는 10년 전 첫 론칭부터 지금까지 쭉 자연으로부터 전해져 온 건강하고 올바른 비건 뷰티에 집중하는 브랜드인데요. 요즘 브랜드 신제품을 보면 거의 색조나 기초 라인 중에서 비건 라인은 꼭 하나씩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좀 최근 뷰티 시장이 비건 제품 개발과 연구가 함께 진행됨으로써 환경 보호는 물론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작은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야다 브랜드가 10년 전부터 일찍이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게 광고 전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패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도톰하고 부드러운 편인데 이게 아무래도 얇은 패드는 안에 플라스틱 집게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두께감의 패드는 손으로 집기 좀 간편하고 편리해서 그런 집게가 필요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이 조금 더 환경을 위한 좀 세심한 디테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피부결을 닦아주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좀 민감한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산성 토너가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자극 없이 편안한 그런 진정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톰한 패드가 약간 사용감이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순하게 잘 맞으실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이유가 사실 이렇게 피부에 닿는 터치감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광고 전 테스트 진행할 때 이 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서 열심히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분부터 이 패드까지 비건 인증을 둘 다 받은 제품은 사실 처음 봐서 이 점도 약간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패드가 저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지 정말 오래되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좀 재사용이 어려운 제품이다 보니까 하루에 배출되는 양 그게 한 달, 2달, 1년이 모이면 진짜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 패드는 자연에 생분해된다는 점 또한 디테일을 굉장히 꼼꼼히 갖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또 굉장히 순하면서도 촉촉하게 데일리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약산성 패드인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과 이 제품의 특징 함께 생각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야다 브랜드를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 멜릭서의 비건 밸런싱 토너입니다. 멜릭서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브랜드라 비건 뷰티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법 아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미국
페타 인증과 크루얼티 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사실 기존에 사용하던 토너가 있었는데 뭔가 지성분들을 위한 비건 토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짝 덜어서 흡수를 시켜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형 자체는 진짜 딱 깔끔하고 무난한 단단한 수분감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전성분이 다 녹차 추출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향이 이게 녹차 향인지는 모르겠는데 피톤치드 막 뿜뿜할 것 같은 울창한 숲에서 약간 비가 내렸을 때 날 것 같은 그런 건강한 향이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향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사용하면서 좀 색다른 느낌을 받는 것도 이 제품이 좀 다른 장점 같다고 느껴져서 같이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2번 정도 레이어드해서 발라줄게요. 이게 아무래도 녹차 추출물 100%로 좀 단일 성분이다 보니까 뭔가 피부 케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주는 다른 제품들보다는 솔직히 뭐 드라마틱한 그런 감동은 없겠지만 이런 녹차 성분 잘 맞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담백한 녹차 효능이 주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흡수되고 나면 굉장히 깔끔하고 아니 근데 요즘 저만 이렇게 이마에 좁쌀이 폭발하나요? 요즘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난 것 같아요, 좁쌀이. 근데 요즘 제가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기름진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막 이래서 안 나는 게 이상하긴 한데 좀 더 건조해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다. 다음은 에이프릴 스킨 카렌듈라 세럼. 에이프릴 스킨 역시도 진짜 꼼꼼하고 완성도 높은 비건 라인을 출시한 브랜드 중 하나인 거 다들 아시죠? 이 제품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하긴 했는데 요즘에 막 좁쌀 폭발하고 코에 허옇게 막 각질이 뜨고 이래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좀 순한 각질 케어를 도와준다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각질 케어 성분들 한번 피부에 안 맞으면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촉촉하고 뭔가 무난하게 쓰기 좋은 느낌? 양에 따라서 살짝 흡수되고 나서는 뭔가 조금 꼰꼰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나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 아니 여러분은 진짜 자기가 좀 본인 성향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집순인가요? 아니면 박순인가요? 저는 진짜 극단적인 집순이어가지고 집 밖에 나가는 걸 사실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업실도 구하지 않고 집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좀 심적으로 지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뭔가 계속 한 공간에서 계속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좀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다음은 이 제품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요즘에 안 그래도 좁쌀 막 폭발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제품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형 자체는 에센스 타입 치고는 약간 크리미한 느낌인데 발라보면 정말 즉각적인 수분감도 함께 느껴지고 딱 요즘 같은 때 피부가 필요한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유분감도 함께 채워지는 그런 에센스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크림 대용으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 뭐 저희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와 가까운 지인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리프레쉬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좀 나가보고 바깥 공기도 쐬어보고 낯선 길도 걸어보고 처음 가는 맛집도 한번 가보고 혼자 있지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색다른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떠냐는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요즘 좀 자기 전에 주말에 어디 나가볼까 하면서 여기저기 핫표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너무 부지런해. 진짜 다 인싸야, 다 인싸.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따로 막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지 않아도 위에 차곡차곡 얹혀지는 베이스들이 진짜 밀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
뭔가 베이스 굉장히 공들여서 꼼꼼히 발라야 하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르는 메이크업 베이스 마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인생 쿠션을 찾아서 지금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뮤즈 브랜드의 듀젤리 비건 쿠션. 이번에 어뮤즈에서 두 번째로 출시한 비건 쿠션인데요.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제가 이 제품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저 어뮤즈 감성 진짜 너무너무 좋아. 여기 컬러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1호는 순수, 1.5호는 클리어, 2호는 누드 이렇게 총 3가지 쉐입인데 저한테는 이 1.5호 클리어 컬러가 제 피부톤에 가장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통통한 메쉬망 안에 촉촉하고 쫀쫀한 젤리 텍스처의 베이스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굉장히 좀 촉촉한 제형만 보고서는 너무 묽은데? 너무 묻어날 것 같은데 생각했다가 진짜 완전 대반전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터치해서 발라주는데요. 좀 이렇게 촉촉한 쿠션은 어쨌든 묽은 제형 특성상 약간 커버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지속력도 짧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이론을 다 뒤집어버린 쿠션이에요. 정말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촉촉한 쿠션의 단점을 진짜 어뮤즈가 다 극복했어요. 제형을 퍼프에 묻혀서 바로 터치를 하면 굉장히 묽고 촉촉한 수분감이 피부에 확 전해져 오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정제수나 물 대신 고영양의 젤리 에센스가 함유가 되어서 단순한 메이크업이 아닌 좀 차별화된 그런 스킨케어 메이크업을 함께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마 라인도 전체적으로 꼼꼼히 발라주고요. 광 진짜 예쁘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펴바를수록 수분감 있게 막 차르르 차오른 그런 물찬 광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위에서 부드럽게 밀착이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밀착이 되고 나면 묻어남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이 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쿠션이 묽은 텍스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깔끔한 피부톤을 연출해주는 어느 정도의 커버력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너무 밀도감 있게 무겁고 막 매트한 그런 무거운 제형감 쿠션 싫어하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었고요. 이번 겨울엔 진짜 저는 이 쿠션으로 아예 정착해서 사용을 할 생각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초반에 느껴지는 좀 탄탄하고 촉촉한 수분감이 전체적으로 편안한 핏감과 물찬 광을 연출을 해주는 점, 그리고 그 제형이 밀착되면서 피부 위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그런 투명한 광이 크게 묻어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점, 이 두 가지 장점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고요. 정말 가볍고 묽은 제형이 묻어남이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깔끔한 피부톤을 연출해주는 그런 물찬 광, 피부 표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은 진짜 어뮤즈 듀젤리 비건 쿠션에서만 가능한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이번 겨울에는 이 쿠션으로 매일 정착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색조 라인을 들어가기 전에 릴리바이레드 세범 락 팩트로 불필요한 유분기를 가볍게 잡아주고 갈게요. 이마 라인이랑 이 눈가, 그리고 저는 눈 밑 아래 요철이 확 도드라지는 편이어서 여기만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베이스는 좀 가볍게 마무리하고 이런 파우더로 요철 정리해주면서 밀착을 시켜주면 지속력도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보다 이 위쪽이 확실히 정돈된 느낌. 그리고 여기 광은 터치하지 않고 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볼 옆이랑 입술 주변도 살짝만 정돈을 해줬고요. 브로우는 기존에 비건 콘텐츠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베르손 브로우가 심이 부러져가지고 요즘 최대한 즐겨 사용했던 제품으로 대체했어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브로우 펜슬 5호입니다. 이 컬러는 진짜 제법 진한 컬러여서 손가락에 힘을 빼서 턱만 전체적으로 가볍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오랜만에 이런 헤어 그루프를 착용을 해봐서 좀 내리고 앞머리를 정돈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하네 지금 모습이. 이렇게 앞머리를 정돈을 해줬고요. 오늘은 이 팔레트 사용을 해줄 거예요. 디어달리아 타임리스 블룸 컬렉션 팔레트. 이제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전체적으로 가을부터 겨울에 딥하고 매혹적인 무드와 연출을 겨냥한 그런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매트, 쉬머, 메탈릭 등등 좀 다양한 텍스처 조합도 이 팔레트의 굉장히 큰 매력인데 개인적으로 발색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네 번째 컬러를 소량만 살짝 묻혀서 눈두덩이에 가볍게 음영감을 줄게요. 발색력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음영톤 깔 때 브러쉬에 발색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발랐는데 이거 말고 이걸로 해야겠다. 이 브러쉬로 좀 더 힘이 빠진 브러쉬로 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제가 딥한 그런 음영톤의 진한 립 컬러 메이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또 그런 느낌이 또 살짝 질려가지고 이 팔레트 자체는 굉장히 좀 강렬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인데 좀 최대한 연하게 활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음영도 너무 짙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커피의 맛을 약간 조금씩 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컬못이었는데 저희 집 앞에 굉장히 맛있는 수제 에그타르트랑 그 라떼를 굉장히 맛있게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맨날 거기 가서 에그타르트 하나, 바닐라 라떼 하나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좀 집 밖에 나가서 여러 활동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던 상황인지라 좀 맛있는 커피 찾아다니는 카페 투어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말 존맛탱 커피나 카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고 싶어. 위쪽에 음영 놓고 남은 양으로는 이렇게 음영이 퍼질 수 있도록 몇 개 이어줬거든요. 최대한 진하지 않게. 이게 버릇이야. 자꾸 이렇게 제가 약간 누구나 사람은 다 비대칭이지만 저는 항상 고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더라고요. 영상을 봐도 그게 보여가지고 놀랬어요. 그다음 이 컬러를 두 가지 컬러를 같이 살짝 섞어서 삼각존 아웃라인을 이렇게 살짝만 만들어서 따줄게. 원래는 이 라인도 평소에는 굉장히 좀 진한 브라운 컬러로 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옅은 느낌으로 가야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브러쉬 되게 마음에 들어요. 쿠모 타이트 라인 브러쉬거든요. 이게 젤 같은 라이너 묻혀서 활용할 때도 되게 좋고 삼각존 아웃라인이나 눈꼬리 같은 거 정리할 때 써도 되게 좋아요. 쿠모 브랜드도 제가 비건 브러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얇고 납작한 플랫한 라이너 브러쉬 찾으셨다면 이 제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쌍꺼풀 라인에 이 다섯 번째 이 팔레트 중앙의 컬러를 활용을 해줄 건데요. 이 컬러가 진짜 발색감이 진짜 미쳤다라는 수준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하게 발색이 되는 타입이에요. 이제 보통은 음영 깔고 위에 쉬머한 톤 얹어주면서 단계를 이제 2번 정도 거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귀찮다, 나는 한 큐에 해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이 컬러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음영부터 펄까지 한 번에 표현이 되는 그런 컬러예요. 오늘이 11월 18일이에요.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그 디데이 날인데 제가 이번 주엔 몰랐다가 제가 화요일 날 알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그날보다 며칠 뒤겠지만 진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수능을 본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31이니까 12년 전이네요. 근데 지금도 수험장에 들어갈 때 기억도 생생히 나고 아침에 문 열고 나갈 때 기억도 생생히 나고 저는 미대를 가기 위해서 실기 준비를 했으니까 그 막 정말 지옥 같은 12월, 1월 뭐 그런 것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뭔가 그때의 저를 한 번이라도 마주할 수 있다면 지금의 제가 한 번이라도 마주할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떻든 그냥 정말 과정의 나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지나고 보니까 그 느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물론 잘 나올 거지만 운과 실력 모두 따라줄 거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집중한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한 것보다 안 나왔어. 막 떨어졌어. 나 부족한가 보다. 나는 안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자체의 모습만으로도 자신이 충분히 얻어가고 또 다시 일으키고 또 복돋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쌓일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분량이 길어가지고 갤레디 음미할 때 분량을 꼭 신경을 써야지 하면서 맨날 얘기하는데 이번 분량도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다음 요 두 번째 핑크색 컬러를 이 애교살 중앙부터 이제 뒷 라인까지 톤을 넣어주는데요. 여기 라인처럼 그냥 일자로 넣어지는 게 아니라 브러쉬 면적이 도톰하게 풀어지면서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주세요. 제가 블러셔를 약간 이쪽에 함께 발색을 하면서 톤을 이렇게 이어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 밑 아래가 붉으면 조금 더 확실히 몽환적인 느낌도 들고 약간 더 따뜻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색을 해줬고요. 잠깐 전화를 받고 오느라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네. 근데 이 핑크톤이 섀도우 컬러만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발색할 때 흰기가 돌 수도 있겠다 하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텁텁하지 않은 따뜻한 코랄 핑크 느낌. 이렇게 볼까 블러셔를 좀 비슷한 톤으로 가야겠다. 에그타르트 먹고 싶어. 오늘 에그타르트랑 카페에 커피 수여를 못했거든요. 촬영하고 나서 당장 달려와야지. 제가 빵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나마 막 먹는 게 에그타르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크로와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 스콘 약간 이 정도? 그리고 크로플. 막 생크림 막 올려져 있거나 막 브라운 치즈 올려져 있거나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기본 크로플? 뭔가 빵의 그 얇은 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씹었을 때 뭐 다른 토핑 식감 같은 거 안 느껴지는? 그리고 전 사실 밥파라가지고 빵을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아요. 제가 필라테스 할 때 처음에 체형 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할수록 약간 라인이 좀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약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바로 포기한 이유가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고 먹는 즐거움을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나마 좀 술이랑 빵 이런 걸 안 먹어서 유지가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술도 되게 못 먹거든요. 전 술이 맛이 없어요. 안 먹은 지 한 7년, 8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거의 풀뱅으로 앞머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전처럼 눈두덩이 위쪽에 글리터를 얹거나 포인트 색감을 진하게 얹으면 약간 이 중안부가 좀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애교살에 진짜 조금만 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진짜 소량 발라줘야 돼요.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 제가 블랙 아이라이너 펜슬 중에서 아직 좀 마음에 딱 드는 비건 라인을 못 찾아가지고 오늘은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데이지크 슬림 젤 라이너 블랙 컬러. 진짜 얇게 점막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코팅팅 끝나면 가장 먼저 좀 현실적으로 뭘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은 좀 코팅틱이 종식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선언 자체가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일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뭐 여행 가고 싶다, 뭐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엔 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을 좀 즐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독서 토론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한 공간이 뭐 꽉 차도록 같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은 뭔가 가치관이나 생각의 결을 가진 사람들이랑 좀 같이 뭉치면서 좀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하고 있어요. 점막을 다 이렇게 끝까지 채워준 게 아니라 살짝 위쪽으로 빼주려고 이 지점에서 멈췄거든요. 이 부분은 붓펜으로 빼줄게요. 이것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사실 제품 컷을 생략을 에스쁘아 노머진 브러쉬 라이너 무디 브라운. 제가 제품명 이런 명사를 진짜 못 외우는데 제가 외울 정도면 정말 많이 쓴 거예요. 아무튼 요즘 제가 코로나 끝나면 막 그렇게 하고 싶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 진짜 다 놀래요. 야, 네가? 막 이러면서 아니 진짜 천하의 집순이 너가?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와 그렇게 사람 싫어하는 진짜 조경훈도 저런 말 할 정도면 진짜 코로나가 심각하긴 심각하다 저희끼리 막 얘기하면서. 마스카라는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마스카라 블랙 컬러. 이거 개봉하고 벌써 다 썩어요. 제가 비웠던 마스카라들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대에 공병으로 만든 마스카라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주변 사람들이 진짜 다 의외라고 말할 정도인데 근데 저도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뭐 TV나 화면 속의 그런 사람들 모습이 아니라 진짜 실제 사람들의 좀 생동감 넘치는 그런 활동들을 보고 싶어졌어요. 물론 마스크 없이 정말 편하게 숨 쉬면서 보고 싶다는 마음. 위드 코로나 전환되고 나서 많이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개인 많이 조심조심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말에 그래도 친구들 파티랑 모임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다행이지 싶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지금 블러셔를 몇 개 찾아봤는데 오늘 이렇게 좀 광이 있는 베이스로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위에 파우더리한 느낌이 덮이면 많이 뭉칠 것 같아요. 그래서 3C 쉬어 리퀴드 블러셔 사이드 피스라는 컬러로 같이 사용을 해주려고요. 그리고 이 컬러가 이 눈 밑 아래 발색한 핑크톤이랑 색감도 비슷해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행은 정말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코팅팅 정식의 영순이 위시리스트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뭔가 그것도 되게 보고 싶어요. 여행 가서 만나는 뭔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도 되게 실감나게 느껴보고 싶어요. 진짜 막 낯선 공기나 공간 속에서 막 들뜬 그런 관광객들 표정이라든지 뭔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게는 약간 뭐 익숙하면서도 지루한 풍경일 수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하면서 막 그런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들 되게 보고 싶네요. 넓게 발라주니까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그런 것도 너무 그리워. 막 카페나 식당 갔을 때 가족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모습?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막 늦어서 약간 뻘쭘해하는 표정이라든지 막 동생이 들어올 때 그런 막 약간 긴장하면서 들어올 때
뚱한 표정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워하게 될 줄이야. 블러셔는 이렇게 발랐고요. 이거 오랜만에 썼는데 진짜 예쁘다. 글로우한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랜만인데 좋네요잉. 그리고 아까 이 언더 마스카라는 제가 평소에 뿌리부터 이렇게 좀 굵게 이어지게 볼드하게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중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주면서 발랐어요. 이렇게 바르니까 눈매가 조금 더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그다음 이거 비건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에이프릴 브랜드의 트임 라이너 언더 더 쉬머 5호 컬러거든요. 이 윗부분에 살짝 더 확장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 펄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면서 눈매는 마무리를 할게요. 오, 중앙까지 이어주니까 조금 더 시원시원하고 눈매가 조금 더 또렷한 느낌? 마음에 들어요. 립은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어뮤즈 듀 틴트 11호 복숭아 컬러입니다. 이게 좀 청량한 느낌에 가깝다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톤의 피치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렇게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저는 원래 어뮤즈 듀벨벳 라인을 더 좋아했는데 요즘엔 확실히 춥고 건조하고 해서 그 촉촉한 제형이 좀 부담이 없더라고요. 제 입술에서는 살짝 더 붉은기가 도는 느낌? 저처럼 입술 톤 본래 진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 컬러 그대로 입술에 구현될 것 같아요. 봉사를 되게 시끄럽게 하네. 저 오늘 사실 오늘 하루 중성화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서 하루 동물병원 진료 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촬영을 하는 건데 할 건 해야겠고 쉐딩은 코듀로이 드로잉 쉐딩 팔레트 2호 쿨브라운 컬러. 하루가 이제 9월 달에 7개월 정도 추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지금은 한 8개월, 9개월이겠죠? 구조되고 이제 저랑 가족이 된 이후에는 접종을 하느라 이제 중성화 시기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왜냐면 접종을 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면역 체계를 좀 갖추고 나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발정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발정기가 오기 전에 중성화를 미리 해주는 게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접종 중간에 하는 게 좋을지 했었는데 뭔가 그게 제 욕심 같은 거예요. 접종 중간에 아이를 데려가서 그런 수술을 시키는 게. 근데 다행히도 하루가 눈에 띄게 발정 증세를 막 보이진 않았어가지고 이제 가끔 조금씩 막 엄청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지? 되게 조그맣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막 크게 막 울거나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겨울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량도 줄고 해서 하루가 원래 입이 진짜 짧은데 사료를 거의 평소에 먹던 양의 반 정도? 막 이렇게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간식 엄청 챙겨주면서 막 배를 막 채워줬는데 고양이들이 진짜 똑똑하잖아요. 진짜 영물이잖아요. 뭔가 자기들 이상한 걸 눈치를 챘는지 제 주변에 잘 안 오고 엄청 칭얼대는 거예요. 근데 막 왜 이렇게까지 칭얼댄 적이 없었는데 싶을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랑 좀 다르게 보였나 하면서 나 아침에 데려다주고 막 오는 택시에서 약간 울었어요. 막 걱정도 되고 이런 게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장 이렇게 감싸가지고 의사쌤한테 이제 하루 잘 부탁드린다고 보내주고 오는 길에 저 얼굴 한 번만
보고 드려보낼게요 이러면서 하루를 봤는데 진짜 막 눈에 눈물이 막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촬영 중간에 전화가 와서 하루 수술 잘 끝났다고 전화를 받아서 얼른 메이크업 마치고 오늘 하루를 데리러 갈 거예요. 제가 사실 중성화 수술을 2차 접종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종 중간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 3차 접종 끝나고 2주 뒤에 하자 했다가 그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하루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뤄야겠다 하고서는 날짜를 잡은 게 다 오늘이에요. 드디어 큰 산을 넘긴 기분? 가장 기특한 건 이제 잘 참아주고 이겨내준 하루인데 좀 항상 하루랑 같이 오잖아요. 병원을 갔다 와도 뭔가 없는 게 너무 이상했어. 진짜 오는 택시에서 막 친구랑 막 엄마랑 전화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되게 뭔가 말이 잘 안 나와요. 누군가가 가족이 되고 나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인연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그만큼 얼마나 많은 행복과 얼마나 많은 감정이 공존하는 건지 진짜 하루를 보면서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랑 부모님이 좀 대단해 보였어요. 저희 세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걱정할 게 아니라 세 명을 다 걱정도 되고 막 기대도 되고 막 어떻게 세 명이나 키웠지? 막 하는 느낌도 들고 저는 하루하나 보면서 일상 속에서 작은 뭐 변화나 뭐 그런 것만 생겨도 약간 그러니까 티는 안 내려고 하지만 살짝 안절부절하면서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뭔가 진짜 이런 생각하면 잘 안 되지만 뭐 수술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루가 갑자기 뭐 알러지 반응을 보여가지고 막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직 뭔가 좀 덜 성장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급하게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물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긴 하겠지만 내가 아직 단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뭔가 나의 뭐 확신이라든지 뭔가 신념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뭐 나의 감정 자체를 단단하게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됐을 때는 아이가 더 고통받겠구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결혼 생각도 없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금 하루 수술이 잘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점을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찍어볼까? 제가 여기랑 여기에 점이 있거든요. 이쪽에 찍어볼까? 여기랑 여기쯤? 너무 티가 안 나나? 이렇게 하고 진한 브라운 펜슬로 이렇게 찍어봤어요.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이제 대충 위를 정리를 하고 뮤트를 입고 하루를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건 크루얼티 프리 메이크업 4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당장 많은 시도와 변화를 바라는 건 어렵지만 오늘 소개드린 제품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씩 자리 잡아가면서 더 담백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